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5월 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중에 좀 부침이 있었죠. 올라갔다가 또 크게 밀리나 보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갔다가 특히 코스닥은 1% 이상 하락을 했다가 이제 결국엔 다시 뒤집혔죠. 제가 아침 방송에서나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제 오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이 2019년 6월 이후에 6일 연속 하락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전까지 이제 5일 연속 하락했잖아요. 오늘 빠지면 2019년 6월 이후에 처음 나오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코로나 상황으로 급락했을 때도 6일 연속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5일 빠지고 또 반등 나오고 또 빠지고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일단 5일 정도 빠졌다라는 거는 일주일이 5거래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빠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빠지면 투자자들이 다시 빠지더라도 잠깐 좀 쉬었다가 빠지지 않나? 일단 저점 매수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정서, 또 이런 어떤 심리들이 좀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런 어떤 패턴이 좀 가동이 되면서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재료들의 영향을 좀 받았을 거니까 좀 살펴보면 사실 오늘 재료상으로는 크게 호재나 악재로 구분할 수 있는 이슈가 크게 터진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장중에 이제 수급 동향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악재가 없을 때는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이제 좀 과도하게 어느 쪽 방향으로 쏠렸으면 반대 방향으로 좀 움직여야지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앞서 제가 5일 연속 빠졌고 6일 연속 하락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저점 매수가 붙을만 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다른 어떤 패턴이 뭐가 있냐면 코스닥은 121선 정도 가면 거기서 이제 그 전후에서 이제 저점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10월에 그 급락이 나왔을 때 121선 근처로 갔다가 거기서 저점이 이제 마무리가 됐었고 2월, 3월에 만들어졌던 급락에서도 121선 쪽 갔을 때 저점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121선이 깨졌었어요. 121선이 947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944포인트까지 갔잖아요. 또 이제 그 부근까지 이제 밀려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저점 매수를 좀 가동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료상으로는 결정적인 어떤 호재, 결정적인 악재 이런 건 없었습니다. 우선 부담스러웠던 거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미국의 제조업 지표하고 우리나라 수출하고 좀 연동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좀 거슬리게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수요 감소에 따른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수요가 감소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건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그걸 또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재료였다. 다만 이제 그 가격과 수급 동향이 제조업에 영향을 어쨌든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 가격이라든가 원재료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공장 가동을 좀 떨어뜨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대목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됐는데 이걸 또 상쇄시켜주는 재료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어제까지만 해도 카플란 총재가 그 테이퍼링 언급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굉장히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연준 인사들이 부양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언급을 여러 사람이 했죠. 3사람 정도가 파월 의장 포함해서 3사람이 부양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카플란 총재의 어떤 발언을 상쇄시켜주고 또 이제 그 영향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해서 어제 1%나 급등을 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또 안정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강하게 어떤 밀어내릴 정도의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진 않았죠. 그러니까 투자들이 뭔가 어제 같은 경우는 카플란 총재의 발언에 공매도 이슈 2개가 겹치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밀렸는데 오늘은 적응된 재료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적응된 재료를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크게 밀릴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좀 밀렸던 거는 그 대만이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증시가 그 대만의 코로나 지역 감염자가 발생한 것 같다. 좀 확산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비행기 조종사가 이제 감염이 됐고 또 지금 그 주변 사람들 검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확진이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지역 감염이 확대되는 거다. 이런 어떤 불안함이 만들어지면서 3% 정도
급락을 했었거든요. 장중한 때. 지금 인도가 40만 명 하루에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아시아 전반적으로 일본도 지금 난리도 아니고 아시아 전반적으로 이게 좀 확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양상에 증시가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만 증시가 이제 낙폭을 좀 줄인 데다가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확진자 수가 약간은 줄어드는 듯한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만 이슈로 하락하는 폭도 그렇게 크진 않았죠. 이제 더군다나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수급이 어제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보다 이제 수급이 굉장히 안정이 됐었죠. 어제 대비 매물이 좀 크게 줄었으니까. 그러면서 하락폭 자체도 제한되다가 오후에 이제 수급도 더 개선되면서 상승 쪽으로 돌리는 예, 그런 형태가 됐죠. 일단 이제 공매도가 어제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걸로 보여지죠. 어제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뭐 외국인들이 양시장 한 9천억 정도 공매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은 매도 자체가 되게 줄었잖아요. 예, 매도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어제 하루에 그쳤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덜어내는 그런 요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연기금도 매수, 연기금 등,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투신권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세 개 투자, 보통 이제 매수 들어오면 금융투자 혼자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세 주체나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를 붙잡아 놓고 다시 또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죠. 근데 뭐 철강 기계 정도 업종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수를 했거든요. 뭐 전기전자도 매수로 붙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졌고, 막판에는 외국인들이 좀 제법 매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1시 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매수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적으로는 이제 매도 같이 보이긴 하지만 1시 반 이후부터는 이제 그때 최대 피크로 이제 순매도 2천억 원까지 갔다가 매도를 줄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오후 들어서 좀 개선되면서 지수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수가 좋아진 거에 대비해서 양시장 전부 다 이렇게 상승 종목이 압도적이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시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기보다는 몇몇 대형주들이 이제 좀 반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간 거죠.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10위 정도까지 보면 삼성바이오 정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괜찮았거든요. 코스닥은 10위까지 다 올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들이 선전을 하면서 이제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예,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개선돼서 예, 그러니까 뭐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재료는 뭐 좀 반영된 건데 6일째 하락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새로운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6일 동안 하락할 정도는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이 6일 연속 하락하면 했다라는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21선까지 한번 걸렸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뭐 저점 매수 가동시켜도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제 지수가 좀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후 흐름인데, 그 미국의 실적 시즌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이었죠. 굉장히 이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어떤 예상치 상회하는 정도 수준의 실적이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증시는 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 시장이 되게 세게 갔어야 되는데, 예,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게 이거예요. 호재가 나와도 못 올라가는 시장,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재료가 지나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반응하기가 이제 애매한 단계로 가버렸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관건은 메인 이슈가 코로나, 백신, 경제 개방, 증세, 연준의 정책,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러니까 호실적에도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런 재료 가지고 과연 반응을 하겠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경제 개방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이제 체감적으로 또 오게 되는 어떤 경제 상황의 개선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과 중국 G2가 지금 경제 정상화 단계로 거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도 늘어나고 있고, 뭐 뉴욕이 경제 개방한다라는 거는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이 한때 가장 위협적인 어떤 재료를 공급하던 곳이었잖아요. 막 뉴욕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해서 뭐 이제 뉴욕이 폐쇄가 되고 이러면서 세상에 뉴욕이 저렇게 되네 막 이러면서 이제 투자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됐던 상징적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에 이어서 미국까지 이제 개방이 되면 G2가 정상화가 되고 다른 지역도 일종의 매뉴얼 효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정상화 됐으니까 다른 지역도 정상화 가는 방법을 알고 일정을 이런 이제 단계를 넘어서 단계를 밟으면서 경제가 정상화로 가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이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우리나라 같은 쪽이 그 다음 단계로 경제 개방 단계로 가겠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또 한 번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향후의 재료들은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위치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왜 애매하냐면 그 신용 투자자들의 매물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플러스로 돌렸기 때문에 이제 한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이제 신용 구간이 또 툭툭 터질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이제 완전히 반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당분간 변동성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이제 점차 이제 오늘 뭐 반등 나오긴 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ADR이 지금 88 정도, 상승 종목이 조금 많았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했는데 ADR이 8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락으로는 한 2번 정도? 자잘하게는 한 4, 5일 정도? 그 정도 빠지면 과매도권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과매도권 내려간다라는 거는 더 빠질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빠지면 복원이 좀 쉽게 되는 구간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게 종목들별로는 그러니까 돌리는 어떤 시도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일 걱정되는 상황이 뭐였냐면 제가 2019년 이후에 6일 연속 하락한 적이 없었다라고 자꾸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 패턴이 무너졌을 때는 물론 이제 이게 오늘 반등 주고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패턴은 그냥 그 한 번 방어가 되더라라는 거지 그게 저점이 되더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121선과 이제 5일째 하락에서 이제 6일째 하락되던 과정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 일시 반등인지 추세적인 반등인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조금 오늘 주목해 볼 만한 건 이제 인도, 대만, 일본이 전부 다 확진자 수가 결코 꺾이지 않는 그리고 수치상으로 뭐 대만은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거든요. 특히 대만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섬나라 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대만보다 확진자가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통제가 되면서도 이제 내수 소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경제는 2019년도 이상까지 회복이 되고 있는 이런 측면을 외국인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 주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변동성은 이어지겠지만 어쨌든 반등의 여건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 그래서 종목들별 반등 시도는 점차 이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제 실적주들, 그동안 이제 낙폭이 있었던 실적주들은 점차 이제 좀 반등 시도를 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이 좀 반전이 되고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좀 밀려 있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좀 관심을 높여두는 그런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직은 이제 시장이 이제 좀 불안정하잖아요. 뭐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선 게 아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오늘 뭐 외국인들이 어쨌든 6일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거든요. 1시 반 이후에 한 1,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700억대 순매도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10거래일 중에서 9거래일이 매도인 상태고, 그러니까 요 흐름이 빨리 반전되지 않으면 좀 추세적으로는 기술적 반등과 또 하락과 이게 이제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좀 안정되는 흐름이 이제 어린날 이후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일은 우리나라는 휴장이지만 어쨌든 해외 증시가 또 열리기 때문에 내일은 또 방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은 내일대로 또 방송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